권순욱 우리 취조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성공과 실패라는 거는 사실 개별적인 정책을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살펴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듯이 한 정권도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 근데 뭐 검사와의 대화라든지 뭐 대연정 등등 여러 가지 사실 비판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순진한 발상 아니었냐. 특히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약간 시각을 다르게 보는 게 참여정부 5년이라는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 동안 물론 욕심일 수 있겠지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병폐를 싹 다 끄집어내놨다. 나는 이거 자체가 대단한 업적이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병폐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뭐 구체적 얘기하지만 일단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지역주의로 갈려져 있었어요. 분열, 그죠? 그렇죠. 분열. 그 다음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중앙 집권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배되는 그런 체제였죠. 자율성도 없는 사회였죠. 그래서 균형 자체가 없었어요. 굉장히 불균형한 사회였어. 대기업, 뭐 중소기업부터 해서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라는 과제 있었죠. 그 다음에 노무현의 가장 브랜드는 원칙과 상식이죠. 근데 그렇죠. 우리가 사실 원칙과 상식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참 막막한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 느끼는 부당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회사 생활이라든지 학교 심지어 학생들도 그렇고 그 조직 여러 공동체 속에서 부당함을 느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살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래서 그 원칙과 상식이라는 거. 그다음에 국가 권력의 신뢰. 국가 권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정답, 모범 답안 같은 거. 헌법을 제대로 지키는 대통령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행정부라는 그 전범을 참여정부 5년 동안 보여줬죠. 굉장히 답답해했지만 그다음에 투명성.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그런 사회에 있었는데 참여정부가 그 모든 정보들을 어떻게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 세월호 7시간 논란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김선일 씨 이라크에서 피랍당했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상세하게 그 나온 기록 시간대별로 어떻게 했는지 그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전부 정보의 공개 투명성 이런 걸 지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공정함, 대화와 타협 이거 엄청나게 강조했죠. 민주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대화와 타협. 그다음에 지방분권 자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한국 사회가 그동안 이루지 못한 것들 그리고 꼭 이루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가치들을 다 끄집어냈다. 예. 나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업적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그 권 실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실 뭐 아까 전에 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끄러웠던 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노무현 정부 동안 참여정부 동안 굉장히 많이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역량에 비해 많은 과제들을 손댄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평가를 하지만 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걸로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바닷물 속에 그 겉으로만 보면 되게 뭐 푸르고 맑아 보이는 바닷물이지만 그 밑에 보면 쓰레기들이 온갖 오물과 쓰레기들이 많이 가라앉아 있어서 수질이 좋은 수질이 아닌데 겉으로 보면 깨끗해 보이지만 그거를 한번 크게 휘저 놔서 그 오물들이 이제 다 떠올랐던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거를 확 휘저었을 때는 물이 제일 더러워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휘저어야 그거를 통해서 쓰레기를 우리가 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을 종합을 해보면 뭐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권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참여정부는 뭐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역대 대한민국 정부 중에 거의 유일무이한 법치주의에 입각한 법치 정부가 아니었나. 사실 우리가 뭐 민주정부 1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얘기를 하고 뭐 조금 더 확장시키면
뭐 김영삼 정부까지도 뭐 일종의 그 그렇죠. 부분적 민주정부라고 네. 표현을 하기를 하는데 김영삼 정부도 마찬가지고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고 사실 법치를 뛰어넘은 어떤 인치의 그 영역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랬죠. 통치행위라고 좀 합리화된 측면이 예, 되게 김대중 많았죠. 대통령의 그 뭐 대북 송금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 그게 현행법에는 좀 위배가 되는데 어떤 이거는 통치행위라고 강변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법치주의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였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법치에 입각한 통치를 행정을 전혀 안 한 게 아닙니까? 원래 그랬잖아요. 예. 민정당, 민주정의당 가장 정의롭지 못한 정권.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고 민주자유당, 민주도 없고 자유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 뭐 법을 제일 안 지키는 정부들이 국민들에게는 법치를 이제 엄청, 법치주의를 강조를 하면서 니네들은 법을 지켜라. 우리는 법을 안 지키고 갈 테니까. 한나라당, 딴 나라당이었고. 새누리당은 굿당? 구세계로 회귀를 했죠. 새누리당이 되고 나서 그 신정 체제로 회귀를 했는데 뭐 어찌 됐든 저희 셋의 뭐 총론은 실패한 정부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넘어서 예, 성공한 정부다. 그렇죠. 성공한 정부다. 예, 저희 셋은 확고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어쨌든 뭐 저희 셋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뭐 큰 권위나 예, 뭐 여론의 대세를 형성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 참여정부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얘기를 하는데 비록 고인이 이제는 되셨지만 직접적 당사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직접 듣는 게 좋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살아계셨으면은 뭐 직접 네. 다 말씀을 하셨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세상에 안 계시지만 주옥같이 이렇게 남겨놓은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7년 6월쯤이었던가요? 네, 6월 맞습니다. 예, 네. 6월쯤에 참여정부 평가 포럼 네. 예. 그 창립 강연에서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참여정부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요 강연이 이루어진 뭐 상황이나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일단 듣고 권 실장님이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주실 거고. 네, 저기 노무현 대통령님의 강연을 들었는데 뭐 저희가 내용에 대해 논하기 전에 소감을 뭐 한마디씩 하고 진행을 할까요? 두 분 다 이 강연 뭐 처음 듣는 강연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가피님 소감. 이 방송은 저희 노바라베든 정말 많이 들어온 방송이죠. 저는 이 강연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느낌 그대로 기억하는데 예. 상당히 내용은 자랑스러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듣는 우리들의 심정은 정말 비참하고 어두웠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그 사방팔방으로 고립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사실 이 참여정부 실적을 자랑하시는 입장인데 그걸 들어줄 사람이 지지 세력 얼마 안 되는 지지 세력밖에 없었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참 외롭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 기억들이 나네요. 그 당시에 직접 가서 들으신 건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 인터넷으로 이제 여러 번 나눠 듣고 또 반복해서 듣고 해드릴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 번 들어보는 거. 예, 그렇죠. 우리 저 권순욱 실장님은 소감이. 네, 저는 그날 현장에 있었어요. 예. 예. 현장에 가서 직접 들었는데요. 그때 아까 지금 외롭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이 그 내용들은 정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이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정말 자신감 넘치게 막 말씀을 하시고 우리 박수도 치고 했는데 사실 진보 보수 뭐 막론하고 정말 지나가던 돌부리에 넘어져도 노무현 탓하던 그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좀 외로웠어요, 진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왜 우리가 이렇게 고립이 되어야 되나?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더군다나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일생을 지역주의 청산과 싸웠잖아요. 지역구도와 싸웠는데 지역구도 청산하고 국민통합하자 그거 싸웠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정당이 열린우리당인데 그 열린우리당이 해체 위기에 몰리던 시기예요. 예. 그래서 막 탈당하고 대통령 탈당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심지어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던 사람들까지 참여정부 실패했다.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막 떠들어대고 그런 시기였어요. 예. 그래서 그 외롭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연설이 끝나고 강연이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가 노래를 불렀어요. 네. 그 노래가 함께 가자 우리 생각나네요. 길을 맞아. 그죠? 예. 이 노래. 예. 그래서 대통령님이 나가시다가 막 우리가 이 노래를 합창을 하니까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이렇게 딱 돌아 그윽한 눈빛으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같이 노래 부르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퇴장을 하셨는데 그때 장면을 생각하면 그 지지자들을 바라보던 그 눈빛, 그 약간은 슬픔이 담겨 있는 그런 눈빛,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강연이 끝난 다음에 예. 그 강연 내용조차 언론들이 그렇게 승냥이 대처럼 물어뜯었던 그런 기억이 또 나네요. 엄청 물어뜯겠죠. 갈기갈기 온 물어뜯었죠. 사방에서. 예. 그 말 꼬투리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진짜 욕 나온다. 그거를 뭐 이미 노 대통령님은 그동안도 너무나 많이 당해왔고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그때 강연을 하시면서도 그 자조적으로 뭐 유머 비슷하게 이 얘기하면 또 새까맣게 이런 표현 쓰셨죠. 물어뜯을 텐데 그냥 하겠다고 그러시면서 얘기를 그랬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그냥 다 하시고 가셨던 예. 그런 그래서 원래 강연이었던 그게 예정된 것보다 원래 2시간으로 예정되었는데 두 배를 늘려서 했어요. 그렇죠. 예. 작심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씀을 그날 다 하셨어, 진짜. 예. 저도 뭐 그때 그 참여정부 평가 포럼 당시 운영위원이라서 직접 라이브로 가서 들었는데 뭐 소감은 뭐 두 분과 대동소이하고 다만 저는 제가 이게 이 미제 사건 전담반을 준비를 하다가 이 강연을 듣다가 그 맨 처음에 노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조금 조용하게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카리스마를 폭발을 시키시면서 여러분은 왜 모였습니까? 그렇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 분노할 줄 알고 저항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서두에 깔고 그 뒤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듣다가 제가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이거 시나리오 작업을 하다가 멈추고 이제 좀 추스리는 시간을 가졌던 뭐 그런 작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겠는데 첫 번째 순서가 참여정부 경제 실적이지만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복잡한 문제라서 저희가 이번 에피소드 5화에서 다 다룰 수는 없고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더 디테일한 내용은 그 6화 그 집중 취조실에서 이슈 취조실. 예예. 그 또 우리 훌륭한 참고인 분을 모시고 더 이제 날카롭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우리가 대충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윤가피님은 뭐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 또는 경제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참여정부가 뭐 경제 빼면 뭐 남나요? 참여정부가 경제 빼면 시체죠. 예. 주가, 환율, 경제 성장률, 국민소득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완전히 그 죽기 직전에 그 IMF 체제 경제를 김대중 정부가 겨우 살려내고 그렇지. 그 건강하고 튼튼한 청년으로 키운 게 참여정부 아닙니까? 뭐 얘기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죠. 뭘 실패해? 예, 뭐 굉장히 명쾌하게 그 정리를 해주셨는데 권 실장님 나는 진짜 참여정부 경제하면 언론의 저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냥 그 진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퍼붓던 그 저주를 잊을 수가 없어.
그 언론 보도만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그 당시 망한 나라야. 예. 어? 그렇죠. 쓰레기 나라야. 허구한 날 뭐 경제 어. 파탄 났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 저는 뭐 두 가지 지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 두 분이 지적을 하신 부분은 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는 그 인위적 경기 부양을 안 해서 그 차기 정권의 그 부담을 안 안긴 거의 뭐 이 부분도 최초의 정부였다. 김영삼 정권 같은 경우에는 IMF 경제 환란 정말 무서운 그런 경제 환란을 일으켜서 그때가 뭐 사실 경제 파탄이었죠. 폐허가 됐지. 폐허. 예, 그 사태를 경제 파탄이라고 안 하면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그리고 사실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IMF 환란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그 경제 회복을 시킨 공로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임기 말에 어떤 무분별한 그 신용카드를 카드들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뭐 쓴 결과로 2003년에 그 가계 신용 문제 신용 불량자가 뭐 한 3,400만 명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는 앞에 김영삼 정부가 일으킨 IMF 환란의 유탄도 아니고 폭탄을 그냥 맞았던 거고 노무현 정부는 그 앞선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벌어진 그 신용 불량자 400만 사태 그거를 임기 완전 극 초반부터 끼고 시작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2008년에 왔잖아요. 2007년, 2008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왔는데 저는 그 이명박 정권이 그래도 그 경제 위기를 뭐 큰 무리 없이 그 극복할 수 있었던 잘 건 넘겼죠. 예. 그거는 일단 그 노무현 정부로 받은 어떤 그 경제적 부담이 없었다. 그렇지. 예. 그 정권 동안에 경제 체질을 굉장히 건전한 체질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들을 다 끄집어냈다. 예. 나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업적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그 권 실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실 뭐 아까 전에 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끄러웠던 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노무현 정부 동안 참여정부 동안 굉장히 많이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역량에 비해 많은 과제들을 손댄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평가를 하지만 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걸로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바닷물 속에 그 겉으로만 보면 되게 뭐 푸르고 맑아 보이는 바닷물이지만 그 밑에 보면 쓰레기들이 온갖 오물과 쓰레기들이 많이 가라앉아 있어서 수질이 좋은 수질이 아닌데 겉으로 보면 깨끗해 보이지만 그거를 한번 크게 휘저 놔서 그 오물들이 이제 다 떠올랐던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거를 확 휘저었을 때는 거. 헌법을 제대로 지키는 대통령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행정부라는 그 전범을 참여정부 5년 동안 보여줬죠. 굉장히 답답해했지만 그다음에 투명성.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그런 사회에 있었는데 참여정부가 그 모든 정보들을 어떻게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 세월호 7시간 논란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김선일 씨 이라크에서 피랍당했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상세하게 그 나온 기록 시간대별로 어떻게 했는지 그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전부 정보의 공개 투명성 이런 걸 지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공정함, 대화와 타협 이거 엄청나게 강조했죠. 민주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대화와 타협. 그다음에 지방 분권 자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한국 사회가 그동안 이루지 못한 것들 그리고 꼭 이루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가치. 권순욱 우리 취조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성공과 실패라는 거는 사실 개별적인 정책을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살펴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듯이 한 정권도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 근데 뭐 검사와의 대화라든지 뭐 대연정 등등 여러 가지 사실 비판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순진한 발상 아니었냐. 특히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약간 시각을 다르게 보는 게 참여정부 5년이라는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 동안 물론 욕심일 수 있겠지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병폐를 싹 다 끄집어내놨다. 아. 나는 이거 자체가 대단한 업적이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병폐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뭐 구체제 얘기하지만 일단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지역주의로 갈려져 있었어요. 분열, 그죠? 그렇죠. 분열. 그 다음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중앙 집권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배되는 그런 체제였죠. 자율성도 없는 사회였죠. 그래서 균형 자체가 없었어요. 굉장히 불균형한 사회였어. 대기업, 뭐 중소기업부터 해서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라는 과제 있었죠. 그 다음에 노무현의 가장 브랜드는 원칙과 상식이죠. 근데 그렇죠. 우리가 사실 원칙과 상식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참 막막한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 느끼는 부당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회사 생활이라든지 학교 심지어 학생들도 그렇고 그 조직 여러 공동체 속에서 부당함을 느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살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래서 그 원칙과 상식이라는 거. 그다음에 국가 권력의 신뢰. 국가 권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정답, 모범 답안 같은. 물이 제일 더러워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휘저어야 그거를 통해서 쓰레기를 우리가 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을 종합을 해보면 뭐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권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참여정부는 뭐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역대 대한민국 정부 중에 거의 유일무이한 법치주의에 입각한 법치 정부가 아니었나. 사실 우리가 뭐 민주정부 1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얘기를 하고 뭐 조금 더 확장시키면 뭐 김영삼 정부까지도 뭐 일종의 그 그렇죠. 부분적 민주정부라고 표현을 하기를 하는데 김영삼 정부도 마찬가지고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고 사실 법치를 뛰어넘은 어떤 인치의 그 영역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랬죠. 통치행이라고 좀 합리화된 측면이 예, 꽤 김대중 많았죠. 대통령의 그 뭐 대북 송금이나